예, 오늘의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아침에 제가 잘 안 하는데 워낙 미증시가 급락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이 좀 다들 부족한 거, 기사상으로는 부족한 것 같아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증시 하락 초래한 3대 키워드 제가 이렇게 타이틀을 잡아봤는데 스위스가 금리를 올린 게 시장에는 상당히 충격을 준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스위스의 기준금리 추이거든요. 2007년도 이후에 금리를 올린 적이 없어요. 계속해서 내리거나 유지하거나 이렇게 됐었는데 금리 인상을 전격적으로 단행을 했죠. 근데 스위스 금리 인상한 게 투자자들에게 상당히 좀 놀라웠던 게 이게 스위스 CPI 소비자 물가지수 추이거든요. 그래프만 놓고 보면 금리 물가가 엄청나게 올랐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사실 그러니까 작년도가 101 정도를 기준으로 보면 지금 104 정도도 안 되기 때문에 올해 예상되는 물가 상승률이 수정된 게 2.8%밖에 안 돼요. 내년 전망치는 2%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1%대밖에 안 되는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물가에 대한 압력이 덜한 나라인데 이런 나라가 물가 잡겠다고 금리를 0.25도 아니고 0.5나 전격적으로 올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되게 심각한가 보다. 그럼 다른 나라들도 이제부터는 난리도 아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스위스 입장에서 사실 오늘 금리 올린 효과로 인플레이션 잡은 것과 마찬가지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달러 대비 스위스 프랑 환율이 3%나 폭락했거든요. 그러니까 스위스 이제 프랑 가치가 급등을 한 거죠. 그러니까 물가가 3% 안쪽으로 올라갈 것 같은데 환율이 3% 빠져버리니까 수입 물가는 상쇄가 돼버렸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제 스위스마저 금리를 올릴 정도로 인플레이션이 심각하다. 이렇게 이제 각인이 된 건데 이게 이제 어떤 원리냐면 유가가 100달러이고 환율이 100이면 환율이 1000원일 때 우리나라로 치면 그럼 총 비용은 10만 원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1200원이 돼버리면 환율이 총 비용은 12만 원이 되죠. 그러니까 환율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에 유가가 120달러가 돼버리면 환율이 20% 올라가고 유가도 20% 올라가 버리면 총 비용은 14만 4천 원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기존에 10만 원 정도 비용 나가던 게 유가는 20%밖에 안 올랐는데 환율이 같이 또 올라버리니까 비용이 44%나 올라버리는 그런 상황이 생기면 이 44%, 44만 4천 원어치만큼 다른 데서 지출을 줄여야 되잖아요. 지출을 줄이니까 그게 이제 경기 침체가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제 또 금리가 올라가니까 이자 비용이 급등을 하면서 비용 문제가 이래저래 불거지게 되는 그런 구조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스위스마저 저렇게 돼버리면 다른 나라들은 경쟁적으로 금리를 올리는 상황이 연출이 되게 되고 그런 상황은 필연적으로 경기 침체를 초래할 거다. 이런 걱정이 오늘 시장을 끌어내리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JP모건이 기름을 붓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냈는데 JP모건이 오늘 어떤 경고를 했냐면 미국이 경기 침체 가능성이 85% 정도 된다. 예, 그리고 이제 경기 침체 과거 이제 11번의 경기 침체 구간에서 S&P 500 지수가 한 26% 정도 빠졌다. 평균. 근데 지금 이미 24% 빠졌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런 경기 침체 웰스파고에서는 경기 침체 확률을 50%라고 그러고 JP모건에서는 85%라고 그러고 여기에다가 또 국제 유가는 이제 150달러까지 단계에 갈 수 있고 옥수수 가격은 사상 최고치 경시할 것 같다. 그러니까 연준이 기껏 금리 올렸는데 인플레이션이 더 세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비용이 앞서 말씀드렸던 비용 부담이 이중으로 커진 거죠. 이것도 이제 JP모건의 경고도 또 하나의 증시 약세 요인이 됐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국제유가가 또 올라가 버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113달러까지 빠졌었는데 막 JP모건에서 절해되고 뭐 지정학적 리스크 불거지고 뭐 이제 이런 것들 나오고 하면서 국제유가가 또 올라 버리니까 연준이 뭐 한 거지? 이런 상황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스위스 문제, 다음에 이제 경기 침체 가능성, 여기에다 이제 국제유가가 올라가면서 미증시가 이제 견디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좀 주목을 해야 되는 게 향후에 달러 움직이를 좀 주목해 보자. 사실 미국이 기존에 금리의 변화를 준 추이거든요. 그러니까 0.25씩 쭉 하고 올렸다가 금리 내릴 때 0.25, 0.25, 0.50, 1%빵 하고 이제 금리를 인하를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금리 인상하는 속도도 좀 빠르긴 하죠. 예, 그러면서 이제 달러 강세로 가야 정상이긴 한데 오늘 달러화가 뚝 떨어졌거든요. 스위스 프랑이 이제 나름대로 기축통화잖아요. 이게 3%나 가치 상승이 나오면서 달러화를 끌어내리는 그런 역할을 했거든요.
이 달러가 여기서 만약에 안정이 된다라면 조금 묘한 상황이 연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료에 대한 영향력이 일시적이냐 이제 추세적으로 가는 거냐 여부는 여기서 달러가 다시 치고 나가는 흐름이 나오고 국제유가가 다시 올라가 버리면은 이제 정말 어려움이 생기게 되는 거고, 여기서 이제 국제유가 주춤하고 달러가 떨어지게 되고 이런 상황이 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비용 부담에서 이 감소하기 시작하는 그런 상황으로 바뀌게 되는 거잖아요. 증시에 충격은 받더라도 또 반등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나올 수 있죠. 그러니까 단기간에 시장에 대한 어떤 판단은 달러화 플러스 국제유가의 추이.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제 보여드린 표 있잖아요. 이 원리를 보시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어떤 시장의 전망이 달라질 거니까 그거를 보면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이게 뭐 시장이 어떻게 될 거다라는 것보다 오늘 시장이 미증시가 움직였던 내용들이 이것 때문에 움직인 건데 조금 뉴스들은 다른 쪽을 많이 다룬 것 같아서 이 내용을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뭐 자세한 내용은 그때그때 이슈 나올 때마다 제가 또 스팟으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설명을 드린 내용은 뭐 뉴스라든가 뭐 다른 어떤 방송에서 또 설명이 나올 거니까 같이 보시면서 뭐 이제 판단을 하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또 하루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그리고 구독하기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